맞춤형 비비는 나무 인형에 비비벌레를 붙여서 탄생시키며 지상에 나타날 때는 유체처럼 출현한다. 필요한 재료만 있으면 많이 만들 수 있으며 일부 에피소드를 제외하면 많이 나오기도 한다. 무기는 국산형 대검. 제작자는 혜성의 브레드런으로 워스타가 패한과 동시에 추파카브라의 브레이드런이 계속 써먹었고 기계 어우제고 마트린티스도 비비들을 병사로 이용하는 것을 보며 브레드런이 소속된 조직에서 전투원으로 이용된다. 꼭 비비벌레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우초셀조의 바이러스를 이용해 아이들을 맞춤병 비비로 만든 적도 있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아이들이 꽤나 많아 엄청나게 나왔다. 그 때문에 고세이저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었다. 고민은 집단으로 행동하고 전투에서 잠무까지 폭넓은 분야의 임무를 맡고 있다. 함에서 추격할 때는 초와 같은 물체에 정수리를 밀착시켜 매달리는 기발한 모습을 보여준다. 비교적 개성있지만 언어 능력이 없고 고라고 말하기만 하고 티가 나는 어설픈 변장도 그냥 넘어가는 등 지능은 떨어진다. 도끼와 곰보, 라이플과 바주카가 되는 다기능 무기를 사용한다. 필요에 따라 바스코든 장가크에 속하지 않는 협력자들에게 주거나 하바치드와 같은 제3 세력이 이용할 수도 있다. 전투력은 상당히 강한 편인데 물론 코카이저들에겐 한방 컷이지만 일반 지구인들에겐 매우 위험한 존재이다. 작전 검도로 단련한 중학생이 곰인 두세 마리를 상대로 전투를 벌였을 때 목격으로 타격만 조금 입혔을 뿐 전혀 쓰러뜨리지 못했다. 다 특촬에서 간혹 고작 단련된 초등학생이나 또래보다 강한 정도인 초등학생한테도 쓰러지는 모습을 보였던 자코들과는 상반된다. 심지어 과거 코카이저 이전에 전대 멤버들이 아무리 변신 능력을 잃으면서 변신 전에 전투력마저 떨어졌다곤 해도 국민들을 상대할 때 보며 자신들이 현역 시절 상대했던 자코들에 비해 쉽게 상대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 정도. 즉 일반인보다 강력하다. 35와 36화에서도 만기족 가이아크의 핵동녀 바바치드가 지구를 침공하자 왈즈길이 손수 부하들을 끌고 난입해 만기족과 싸우는데 아무리 상대가 전투원치곤 약한 축에 속하는 우가치라 해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오죽하면 바바치드가 이렇게나 강한데 왜 아직도 지구를 정복하지 못한 거냐라고 놀랄 정도. 버그러는 엔터가 버그러 카드를 사용해서 만들며 이스케이프, 메타로이드는 엔터가 미리 만들어둔 버그러를 불러내 써먹을 뿐 버그러를 직접 소환하지 않는다. 부근의 콘셉트 등에서 나오며 주로 메사이어의 아바타인 엔터와 이스케이프, 메타로이드를 보좌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아공간 전송 연구센터였던 메가조드 제조 공장에서 메가조드의 수리 및 관리, 점검을 하기도 한다. 날이 두 개 달린 빈 권총을 무기로 사용한다. 초반에 인간으로 변신하는 버그로도 가끔 나왔는데 언어 능력도 있지만 기계적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감정을 보이지 않아서 감정은 읽을 수 없지만 서마에서 튜바로이드와 함께 행진들처럼 행진하거나 같은 에피소드에서 치다니게 앞면에 펀치를 날렸다가 역관광 당하는 등 행동에 따라서 익살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조인전대 제트맨에 나오는 그린원 병사처럼 행동과 지능 지수는 단순한 수준으로 보이며 아예 이들이 나오지 않는 에피소드도 가끔 있지만 그래도 그린원보다 많이 모습을 보였다. 전투력도 썩 강하지는 않은지 비전투용 버디로이드인 치다닉이나 고리사키 바나나에게 두들겨 맞는 장면도 나온다. 조립하는 디자인 모티브는 집신벌레, 유름유름이라는 울음소리를 낸다. 머리카락은 감독인 사카모토 코이치의 머리를 흩날리며 싸우겠다는 요청이 반영된 것이며 색깔은 큐리즈와 겹치지 않은 하얀색. 파워레인저 킹덤 포스에서의 거대 조리마의 성우는 장태혁. 토린이 말하길 땅속 세포들이 데보스군의 마력으로 물들어져 태어나는 이들. 무기는 톰파, 타지 방패로도 사용할 수 있는 권총이며 인간으로 변장할 수 있고 여럿이 모여서 합체하며 공룡이 연상되는 괴수 모습의 거대 조리마가 될 수 있지만 언어 능력은 거의 상실. 또한 변신 능력이 있는지 5화에서 여직원으로 변신했었다. 크로 우주는 열차전대 토큐저의 악의 조직 섀도우 라인의 전투원 어둠의 힘에 의해 그늘에서 무수히 탄생한다. 저 사진만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도 다시 말하지만 일단 전투원이다. 특촬물 팬들의 반응 대부분이 악의 조직의 졸개 주제 이렇게 멋있어도 되는 거냐? 라는 분위기. 복잡한 마피아를 방불케 하는 중절모 트렌치 코트 연미보 조합에다가 하얀색 머플러를 착용한 세련된 모습이며 무기는 드럭 카트리지가 있는 톰슨 기관 단총.
도끼라는 남자의 로망의 조합. 도끼 상단의 탄창과 한쪽 도끼날을 떼고 손잡이에 탄창과 떼어난 도끼날을 장착하며 도끼날 2개가 손잡이인 톰슨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히토 카라게는 키바 오니 군단의 전투원, 모티브는 전국시대에 활동했던 일본의 다이묘들이 이끌던 군인들인 아시가로. 키바 오니 군단의 간부들이 자신들의 요력을 이용해 만들어내는 병사들로 키바 오니 군단 간부들의 지시에 따라 겐게치의 세계 정복을 이뤄내기 위해 활동한다. 오프닝에 히토 카라게에서 주카라게로 교체되는 장면이 있는데 오프닝에서 전투원이 교체된다는 매우 드문 사태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와 이후의 오프닝에서는 아예 주카라게가 꿰찼다. 전대 시리즈의 악의 조직 전투원 중에서도 기본 전투원이 아예 교체된 꽤나 이례적인 상황. 1화의 첫 부분에서 나온 것처럼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는 듯 지능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주카라게는 고아에서 가비라히조가 자신의 요기로 히토 카라게를 강화시킨 이들로 요괴와 간부의 작전을 지원한다. 첫 등장 때 히토 카라게들의 라이조의 요기가 주입되자 물고 있던 수구의 끈을 물어끊고 뿔이 솟으며 가시 부서지면서 강화되었다. 히토 카라게를 지휘하기도 하며 인간의 모습으로도 변신할 수 있다. 이쪽은 지파 대신 야파라는 소리를 낸다. 무장은 창을 쓰던 히토 카라게와 다르게 약간 큰 검을 사용한다. 메바는 장비만 있으면 지상에서도 공중을 활강하는 것이 가능하고 거대전에서도 트라이앵글러라는 전투기를 타고 전투할 수도 있다. 다른 슈퍼전대 전투원들과 비교해보면 훨씬 다양한 전투 방식을 활용하며 무기는 쌍날검을 사용한다. 말은 하지는 못하고 푸르푸르 차링 소리만 낸다. 7화에서는 쿠바리 특제 주사총을 사용해 암호를 성분화시킨 후 보통 메바에 주입해서 만들어진 호랑이 메바가 등장. 머리가 암호의 주먼체인 것과 암호의 꼬리가 달렸다는 것을 제외하며 통상 메바랑 큰 차이는 없으며 타스크가 암호의 부상을 염려해 공격하지 못하는 걸 일방적으로 공격한다. 그 혼자 돌아온 터스크를 쓰러뜨리나 싶었지만 암호가 의식을 되찾아 버려서 실패. 쿠바리 주사총을 강탈당한 뒤 분리되어 보통 메바로 되돌아간다. 이후로는 별비중 없이 전투원답게 주호자에게 열심히 당하는 중. 뱅글레이 등장 이후 한동안 등장하지 않다가 뱅글레이가 잠시 물러난 32화에서 다시 출연하기 시작한다.